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을 여는 아침 굿모닝 애터미 이정호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연초에 열심히 하자고 힘차게 외쳤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남은 달이 몇 달 되지 않았네요. 오늘은 굿모닝 애터미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10월의 굿모닝 애터미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에 사운을 제창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운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제가 사운 제창 시작을 외치면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운 제창 준비! 야! 사운 제창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외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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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굿모닝 애터미는 몽상 박한길 회장의 증문즉답, 애터미 인문학 산책, 성공 시크릿, 원포인트 회원 규정 바로 알기, 그리고 애터미 최신 뉴스들을 모은 애터미 소식통 순으로 진행됩니다. 네, 오늘 첫 순서는 애터미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몽상 박한길 회장의 증문즉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질문에 명쾌한 답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지 지금 만나보시죠. 경의하는 애터미 회원 여러분, 풍요로운 10월 가을입니다. 가을이 물어 익어가고 있습니다. 몽상 박한길의 증문즉답 이제 시작합니다. 회장님, 사과를 직접 작사하신 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사과를 공모전을 한번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고 그 중에는 제법 좋은 작품, 수작도 없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글로서, 작품으로서는 상당히 우수했지만은 우리 애터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조금은 미흡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선정을 못하고 할 수 없다. 내가 작사를 하자. 그래도 애터미는 내가 창업을 했고 어떤 정신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제가 작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괜찮지 않아요? 사과를 보면은 사랑하는 이 있기에 가슴 뜨거운 우리,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건 저의 심정입니다. 또 우리 많은 사업자분들의 가슴 안에 품고 있는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그 간절함,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 있기에 가슴 뜨거운 우리. 그런데 지난 세월 그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왔지만은 바라는 만큼 이루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막연하나마 이런 일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저도 이 회사를 만들기 전에 저는 경영자보다는 사업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누군가 이런 회사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사업자로서 열심히 뛰겠다 하는 것을 제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이 회사 저 회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그런 회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세월 정말 그리고 찾아서 헤매던 그 회사가 바로 애텀이라는 겁니다. 애터미의 큐레이트 전략이 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알려주세요. 큐레이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미술품을 봤을 때, 이 미술품 무슨 뜻이야? 왜 이렇게 그려놨어?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미술 전문가가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나 또 이 작품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그린 건지 또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감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그것을 사서 소장했을 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미술품을 감상하거나 어떤 미술 작품을 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큐레이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죠. 지금은 정보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 사회가 이제 완숙기에 들다 보니까 필요한 정보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정보의 물결이 넘쳐가지고 이 정보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보가 내게 유익한 정보이고 가치 있는 정보인지 그것을 고르는 것 자체가 이제는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몰려오는 정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거다 하는 것을 골라주는 그런 큐레이터 역할을 애터미가 하겠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많은 식품들이 있습니다. 건강식품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를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애터미는 예를 들면 비타민 제품 중에서는 이 제품이 가장 훌륭하다. 오메가3 중에서는 이 제품이 가장 훌륭하다. 또 일반 식품 중에서도 강고등어를 먹을 때는 이 강고등어를 먹는 것이 가장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해서 애터미에서는 여러 상품의 정보들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즉 품질이 절대 품질이면서 가격은 절대 가격인 그야말로 베스티지 제품들을 골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보의 쓰나미 속에서는 이 정보의 가치를 분석해 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애터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굉장히 편안하실 거예요. 애터미 제품은 그냥 믿고 사서 쓰기만 하면 돼. 내가 고민 안 해도 돼. 이게 애터미가 하는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애터미가 아주 충실하게 잘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N가 유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N가가 높은 것과 낮은 것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건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관심들 많죠, N가에. 사실은 N가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알고 나면은 그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총 매출, 그리고 총 매출에서 사업자들에게 몇 프로가 풀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득을 결정하는 것은 매출이 얼만큼 크느냐와 그 총 매출 중에서 내 몫이 몇 프로인가 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하는 거예요. 그 총 매출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5% 이상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수당을 많이 준다고 하는 회사도 총 매출액의 35% 이상을 주면은 법 위반이 돼서 그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되고 망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총 매출에서 35% 가까이 드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수당을 어떤 회사보다도 많이 드리고 있다. 아니, 최고로 많이 준다고 하는 회사만큼은 최소한 드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N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N가라고 하는 것은 그 35%를 이제 사업자들이 나누어 갔는데 직급자가 많이 나왔어. 같은 매출액에서. 그러면은 N가는 좀 떨어지겠죠. 그럼 직급자가 많이 나오는 게 좋습니까? 적게 나오는 게 좋습니까? 그럼 좀 헷갈리죠? 많이 나와서 N가가 떨어지는 게 좋은가? 적게 나와서 N가가 높은 게 좋은가? 자, 그거는 이제 수당 체계는 마치 어떤 고지를 올라가는데 계단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계단의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 계단을 높이 했어. 한 단의 높이를 높이 했어. 그러면은 올라가는 데는 힘들겠죠. 그런데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올라오는 숫자가 적으니까 그거를 나눠 갖는 사람의 몫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은 당연히 크겠죠. 계단을 아주 높이를 적게 했어. 그러면은 누구나 쉽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쉽게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올라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N가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N가를 높이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직급 승급하는데 매우 까다롭게 해서 승급자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은 N가는 엄청 올라갈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N가가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내려가는 게 좋습니까? 정답. 적당한 게 좋습니다. 애터미는 어떻게 보면 N가가 좀 높은 편이었어요. 제가 가끔 사업 설명할 때 우리 N가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거 나도 신기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열 현상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급 승급을 하는데 어떤 제한 제도를 이제 두었고, 제한 제도를 두다 보니까 승급자가 매출에 비해서 적게 나오고, 그러니까 N가가 높아지거나 또 유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N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35%를 안 주고 25%만 주고 10%씩 땡가 먹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쓰세요. 예.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요 N가의 메커니즘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잘 이해 안 되셨더라도요, 그냥 사세요. 사시다가 보면은 다 이해할 날도 올 겁니다. 지난 9월 한 달은 앱솔루트를 통해서 많은 승급자들이 나왔습니다.
애터미가 한 단계 높이 도약하는 달이었습니다. 1년을 우리는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힘을 다해서 고지를 향해서 뛰어갑시다. 10월 화이팅! 네, 이번 순서는 애터미 인문학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현 박사님께서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참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예, 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 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추역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원형이청이라는 네 글자로 시작합니다. 원은 봄이면서 또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말하고, 형은 여름이면서 여름에 작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실의 계절이죠. 그리고 정은 겨울이 되면 굳게 갈무리해서 내년에 다시 씨앗을 뿌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사업도 이 가을을 통해 큰 결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애터미 사업의 성공 조건과 관련해서 사운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애터미 사업의 성공 조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흡인력입니다. 흡인력이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 구호로 나타내면 오게 하라, 머무르게 하라, 다시 오게 하라. 이게 흡인력이에요. 강제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오게 하라, 왔으면 금방 가는 게 아니고 머무르게 하라, 그리고 다시 오게 하라. 다시 오려면 비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흡인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다른 하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애터미 사업, 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흡인력이 없어요. 또 매력이 없어요. 역시 흡인력은 곧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력도 역시 도깨비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매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흡인력 또는 매력, 리더로서의 매력 또는 사업자로서의 매력, 파트너로서의 매력, 이걸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어떤 덕목이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사운의 실천입니다. 우리 사운의 첫 번째 항목이 뭐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이렇게 됐어요. 영어로는 cherish the spirit,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이 말 자체가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쓰는 모든 말에 추상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그 추상적인 용어는 그 자체로 이해되지가 않고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말로 나는 당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해도 그 사람의 행위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내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누군가가 짓밟고 써먹을, 이용해도 좋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목적이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다. 왜? 창조주가 그에게 영혼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는
나는 파트너들을 위해서, 나는 회사를 위해서 뭐뭘 한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면 그 사람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양심을 소중히 여기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양심은 언제나 자신에게 있어서 야당입니다. 야당이에요. 언제나 반대 얘기를 하는 게 양심이에요. 내가 원칙에 인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양심은 아주 미세한 소리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양심은.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양심의 미세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원칙이나 인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양심이 그걸 제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짓을 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내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반성공이다, 나눔이다 하는 철학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생각을 경영한다는 건데요. 생각을 경영한다도 역시 합리적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결정의 윤리성이에요. 윤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것이 과학적으로 아무리 타당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그건 사회에 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애터미에 이익을 주지 못해요. 파트너들에게 이익을 주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윤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윤리성이라는 말도 좀 추상적이에요. 뭐가 윤리성이냐는 거예요. 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의 바탕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황금률. 얼마나 중요하면 그걸 황금률이라고 하겠어요. 골든 룰이라고 그래요. 골든 룰은 성경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만 이루어지면 도덕 철학이고 무슨 뭐가 아무 필요 없어요. 그 논어에서는 이걸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당하기 싫은 일을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걸 좀 더 우리가 알기 쉬운 용어, 늘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이게 생각을 경영한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뭐 과학적 의사결정 기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사결정이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아무리 그리 과학적으로 맞더라도 그 의사결정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인격적으로 나무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음 항목은 믿음에 굳게 선다요.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은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 또는 달성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는 거예요. 반드시 달성하겠다. 또 이것은 반드시 달성될 것이다 하는 신념을 갖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그런데 신념이라는 것이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걸 신념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념이 아니에요. 정신분석학자들의 이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의식은 현재 의식과 그리고 잠재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프로이트는 그걸 무의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통상 잠재 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입으로는 내가 3년 이내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내 아랫배에서 내 잠재 의식이 네가 어떻게,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이 올라온다면은 잠재 의식은 아직 현재 의식과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 반드시 잠재 의식이 이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신념은 내 현재 의식이 잠재 의식과 일치할 때, 그때 그걸 우리는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식을 잠재의식과 일치시키려면 신념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일한 방법은 자기 암시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자기 암시를 하느냐? 혼자 중얼중얼 하느냐? 그것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게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이 내가 나에게 자기 암시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암시를 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난 이렇게 될 것이다. 내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을 일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성공한다. 마지막으로 겸손이 생긴다는 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도 나와 있어요. 겸손이라는 게 휴밀리티, 이 겸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겸손은 사전제 의미로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을 겸손이라 하는데 이걸 예기라는 경서에서는 그걸 예라고 그랬어요. 그냥 겸손은 예의다. 예의다. 예의 없는 사람, 버리장머리 없는 사람이 아마 성공하는 일은 못 보셨을 거예요. 그거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동양의 유교 문화권에서는요,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되게 싫어합니다. 따라서 겸손이라는 것도 수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로밖에 확인을 할 수 없어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이다. 자기가 자기 지식 개발한 사람 없어요. 책에서 본다 하더라도, 뉴스에서 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지식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옛날 얘기가 돼버려요. 옛날 얘기가. 그런데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지식을 어떻게 자기가 다 습득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다른 사람, 즉 스폰서가 됐건 파트너가 됐건 또는 이 강사가 됐건 간에 다른 사람이 무언가 자료를 보고 한 얘기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그 자료를 읽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능력은 점점 늘어나지. 또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능력에도 문제가 있어요. 능력에도. 그러니까 인격에 문제가 있고 능력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흡인력이 없죠. 매력이 없는 사람이요. 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고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애터미 사업의 성공 조건을 사운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센터나 라인 미팅을 할 때 도대체 나는 이 사운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또 원데이 이 세미나나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이 사운을 외칠 때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외치시면은 회원 여러분 모두 인격과 능력 면에서 크게 발전하셔서 자신이 이 목표로 하는 기한 내에 모두 자기 목표를 달성하리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성공 시크릿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임병구 로얄 마스터인데요. 남다른 노력과 열정으로 로얄 마스터의 자리에 오른 그의 성공 이야기 지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성공 시크릿은 임병구의 성공 시크릿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을 해야만 돈을 번다. 하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선 많은 자본이나 노력,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사업을 포기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고 아마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초기 투자금도 필요 없이 여러분의 시간 투자에 따라 억대 연봉까지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애터미 사업의 최고의 비전은 누구에게나 자영사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공 시크릿입니다. 대부분의 이 바이너리 구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그 매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태가 첫 번째가 진입비를 만들어 놓습니다.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50만 원, 100만 원씩을 안정적으로 매출을 치게 만들어요. 그게 바이너리의 불안정한 상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제품을 비싸게 구성을 합니다. 제품 가격을 부풀려 가지고 어차피 35% 선 안에서 주는 과정 속에서 정상적인 제품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만들어놔요. 세 번째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수당자가 발생해야 하다 보니까 기존 사람들한테도 월간 유지를 만들어 놓는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안정되게 노력들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악순환만 계속되지 만들어지질 못했다. 애터미가 유일하게 진입비 없이 비싸지 않게 월간 유지 없이 이걸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플랜이다. 이걸 자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느끼는 느낌만 자랑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 안 해도 돼요. 진입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는 진입비 없다니까. 진입비. 무슨 말씀이 되시죠? 이 애터미의 자영사업의 기회를 회장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안정된 직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연공 서열의 정년까지 보장도 안 된다.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벌기 위해서는 그 피 터진 자리로 가지 말고 사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업할 수 있는 제품, 아이템, 모든 제반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영사업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는 최고의 비전인데 한 달에 약 최고 1억 정도를 벌 수 있는 일, 야 나는 1억 정도를 매달 벌어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가 없다 하시는 분은 애터미가 절대 안 맞아요. 다른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매월 1억 정도가 연금처럼 나온다. 매월 5천만 원, 7천만 원 연금처럼 나온다.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확신이 되시는 분은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애터미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어요. 서민한테는요. 회장님 말대로 돈 중에서 제일 좋은 돈은 유산이 됩니다. 정말 평생 쓰고 대대로 쓰고 남을 만큼의 유산이 있으면 다른 일 안 해도 된대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봉사하면서 평생 사셔도 된다. 근데 뭔가 균형 잡힌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삶에 있어서 최고의 기회가 애터미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최소 노후 생활비가 174만 원 정도 된다 하더군요. 본인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걱정이 없겠지만 은퇴 이후에 노후 생활비가 걱정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적어도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여러분들은 이런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애터미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연금성 소득 발생 및 본인의 소득을 상속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공 시크릿입니다. 변호사 선생님, 변리사, 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이런 직업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 한 달에 수천만 원씩을 번다. 그러면 앉아 계시는 대부분이 그럴 수 있겠다. 저 정도 되는 직업군이면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직업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의사 선생님도 전문의 자격증, 변호사 선생님도 자격증, 회계사 자격증, 건축사 자격증 전부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부분 중에 하나가 한 5년에서 10년 후쯤에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뜨는 자격증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그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이냐? 판매사 자격증이다. 이 판매사 자격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까 싶어요. 자, 앞으로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이 판매사 자격증은 대한민국 최고의 자격증이 된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판매사 자격증을 가졌을 때 내가 받는 혜택이 어느 정도냐? 이게 정말로 가능하다면 첫 번째, 매월 약 평균 300만 원 정도가 평생 연금과 같이 나온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강사가 말하고 여러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판매사 자격증만 획득을 한다 했을 경우에 평생 동안 매월 300만 원 정도가 계속해서 연금처럼 나온다. 어떤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죠? 네. 두 번째 혜택이 어떤 걸 드리냐면 내가 받았던 모든 혜택을 내가 지정한 자식이나 단체에 상속시켜 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께서 정말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평생 의술을 펼치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내지는 불의의 사고로
그만 활동을 못할 쯤 됐을 때 자식한테 이제부터 네가 이거 갖고 의사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로얄 마스터가 되고 유럽 여행을 다녀온 뒤로 야,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워낙 요즘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많이 타고 차도 많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혹시 내가 이러다가 활동을 못할 상황이 되면 어떨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온 가족이 다녀와서 침대맡에 앉아가지고 우리 이민영 씨를 불렀어요. 내가 지금은 건강한 활동을 하는데 혹시 내가 활동을 못할 상황이 불의에 닥칠 수도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상속을 할 것인가를 정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긴장 팍 하죠. 그래갖고 앉아 있는데 내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활동을 못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집, 보험금, 현금 모아놓은 것은 전부 다 이민영한테 다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좋았어, 자기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임병구가 가지고 있는 977번 이 부분이다. 내가 활동을 못할 상황이 돼도 이 부분에 매월 수당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이 수당 중에 내가 잘못된 상황에 있어서 저희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 부모님께 50%를 상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괜찮대요. 우리 이민영 씨한테 30%, 10%는 기부하고 두 아들한테 각각 5%씩을 주겠다.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인해갖고 인감도장 찍고 한 분은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고 복사본은 우리 박준교 부사장님한테 보내놨어요. 돈이 없는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학벌이 부족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애터미입니다. 애터미 사업에 필요한 건 기교나 지식이 아닌 열정과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마지막 성공 시크릿은 진실한 경험만이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다입니다. 제품에 대해서 자랑하시면 돼요. 제품에 대해서 자랑을 하니까 고순도 색도 정제 기술, 뭐 한방 발효 기술, 다중 캡슐 기술 그런 거 알면 좋죠. 알아야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관심이 있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회장님께서 제품을 전달할 때 있어서 세일즈맨들의 원칙은 다 같이 큰 소리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팔아라. 예. 그러면 이 제품을 자랑할 때 내가 써본 경험만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써본 경험만 갖고 돼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저는 바디리치라는 제품 있죠. 뭐라고 자랑하냐면 딱 한 번만 써보라고 합니다. 딱 한 번만. 저는 샤워를 하고 나는데 몸에다 로션을 바른다. 끈적거려서 안 발라요, 대부분이요. 근데 딱 한 번만 써보십시오. 정말로요. 몸에다 바르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 한 번만 써보는데 바디리치를 바르면 끈적거림이 없어요. 주무시다가 반드시만 주무신 게 아니라 칼로 이렇게 주무실 때 있죠. 칼잠을 잘 때 보면 한 다리 위로 올라가요. 그때 위쪽에 있는 다리가 아래쪽에 있는 다리 느낌이 내 살이 아니요. 정말이요. 정말로 한 번만 반대로 칼로 잡으면 또 위에 있는 다리가 밑에 있는 다리 내 살이 아니요. 그 정도로 좋은 게 바디리치예요. 핸드 테라피인가? 네, 이름이요. 가격도 왜 그리 싼 줄 몰라. 2개씩 나눠져 갖고 하나는 미백 기능성으로 박혀져 있어요. 손에다가 기능성 화장품을 발라요. 하나는 주름 개선 기능성. 특히 여성분들 손에 주름 있는 거 싫어하시죠? 밤에는 주름 기능성, 아침에는 미백 기능성. 그렇게 바르시면 돼요.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시면 돼요.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애터미를 통해서 받은 최고의 기회를 한 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분들 훌륭한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놓치기 쉬운 회원관리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포인트 회원 규정 바로 알기. 지금 만나보시죠. 애터미 원포인트 회원 규정 바로 알기. 제20조 동의 없는 회원 등록.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바린 나정직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 고객 한 분 한 분의 정보를 소중히 여기며 다루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 올해 3월부터 방문 판매 업체 역시 주민등록 수집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회원 가입을 받을 때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애터미 회원 가입은 반드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동의 없는 회원 등록은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애터미 회원 규정 제20조 동의 없는 회원 등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회원은 특정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 추천, 후원하는 행위 또는 보험 가입 등 타 목적으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받아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동의 없는 회원 등록 시 방금 읽어주신 것처럼 회원 규정으로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실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한번 실제로 윤리자정협회에 발생한 민원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영업사원 시절 보관했던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애터미 회원으로 가입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이다국입니다.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었는데 애터미 사업이 비전이 있어 보이네요. 저도 사업을 잘해보고 싶어요. 그러시군요. 애터미 사업은 회원을 많이 확보해서 가입시키는 게 좋아요. 저희 앞으로 잘해봐요. 회원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라. 예전 회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고객 정보를 사용하면 한 번에 많은 신입 회원을 확보할 수 있겠어. 일단은 먼저 가입을 시켜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시켜나가면 되겠지? 사업을 시작하신 지 며칠도 안 돼서 하위 회원이 100명에 가까워지다니 인맥이 굉장하신가 봐요. 정말 대단하네요. 에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네, 고객행복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애터미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서요. 어떤 회원이 제 정보를 사용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시군요.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애터미 본사에서 알아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다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터미입니다. 이다국 씨가 동의하지 않은 개인의 정보를 남용하여 회원 가입을 시키신 내용이 확인되었는데요. 동의하지 않은 회원 정보를 사용하신 것이 맞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등록된 회원분들께 확인하고 조사해보니 가입한 적이 없는 고객님들의 회원 정보가 다수 등록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애터미 회원 규정 제20조에서는 동의 없는 회원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욕심이 생겨서 회원들의 정보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정직한 영업을 하겠습니다. 사례 잘 보셨나요? 동의 없는 회원 등록은 명백한 회원 규정 위반입니다. 애터미 회원은 특징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 추천, 후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등 타 목적으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받아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처벌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동의 없는 회원 등록 시 회원 규정으로 제재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처벌받게 되니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애터미 회원관리 규정은 애터미 회원들 간의 약속입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닌 올바른 원칙 중심 문화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애터미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애터미 소식통 시간입니다. 세미나, 글로벌, 곧 출시될 신제품 소식까지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을 함께 했으니까요. 집중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애터미 소식통 지금 시작합니다. 몽산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5분에서 10분 짧은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띵크 포인트, 경영자의 생각을 핵심만 콕 집어 전달해 준다는 의미로 온라인상과 모바일 환경에서 사업자들의 사업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애터미를 말하다, 매거진 애터미. 매거진 애터미 석세스 편이 출시되었습니다. 애터미 성공 시스템에선 성공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제품들의 상세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현장, 경제연구소 칼럼을 통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와 생활 정보를 통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애터미를 소개하는 또 하나의 방법, 또 하나의 성공 파트너, 매거진 애터미. 대만 법인의 샤론 로즈 마스터들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4박 5일 동안 가족, 파트너들과 함께 여행을 했는데요. 이번 여행을 통해 가족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며 열정적인 햇빛과 함께 즐겁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대만 애터미 제2회 애터미 공익 마라톤 대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보기관 장관과 귀빈, 나눔 단체장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번 마라톤 대회의 목적과 의미를 전달하며 기자회견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제2회 대만 애터미 공익 마라톤 대회는 2018년 1월 6일 토요일에 진행되며 참가 비용 전액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이 건강해지고 나눔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애터미 필리핀 사업자 70명이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 동안 한국에서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애터미 본사 방문, 박한길 회장님의 환영사를 비롯하여 성공자의 성공 노하우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필리핀 애터미 사업자들에게 성공을 위한 한 걸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대기오염, 황사, 유해가스 확산, 그리고 미세먼지까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공기.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애터미 황사 마스크는 강력한 차단력과 인체공학적 설계에 편안함을 주고 애터미 황사 방역 마스크는 알로바 원단에 부드러움을 더했습니다. 인체공학적 설계로 사용이 편리하고 착용감이 뛰어나며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합니다. 알로바 원단 사용으로 촉감이 부드럽고 호흡을 편안하게 하고 피부 질병의 주 원인인 자외선을 95% 이상 차단한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데요. 이제 우리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어떨까요? 제1차 애터미 슬림바디 다이어트 챌린지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2017년 여름 다이어트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킨 애터미 슬림바디 쉐이크와 보이차. 지난 7월 2일부터 8주간 약 10,000여 명이 참여하고 총 336개 팀을 결성, 총 670개 센터가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총 17톤을 감량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애터미 슬림바디 다이어트 챌린지에 도전해 땀과 노력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네, 10월의 굿모닝 애터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풍요로운 계절 가을인데요. 따스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준비하셨던 일에 박차를 가하고
가능하다고 믿고 도전하셨던 일에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과대창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